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계룡건설 채용 공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DLNC에서 이제 건설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건설 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올해 정말 많이 쉽지 않죠. 계룡건설 같이 순위권에 있는 건설사들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넣으셔야 되고요. 예전에도 계룡건설 인사팀으로도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니까 꼭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25년이 굉장히 취업 시즌이 어려웠어요.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려운 시즌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드리는 위에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 자소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쓴 자소서 퀄리티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룡산업 어떤 기업일까요? 일단 대전을 거점으로 하고 있죠. 저희 학생도 여기 인사팀에 취업해서 대전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건설회사도 아파트 브랜드로는 엘리프가 있죠. 그리고 주로 아파트 건설이나 대형 공공 건축물이나 인프라 건설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한밭 종합운동장, 그리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정부 세종청사 등 아무래도 그 지역권에서 필요한 어떤 공사들을 많이 했던 상황입니다. 저희 학생들도 이제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만족하고 다니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직무로 채용이 될까요? 기술하고 관리 쪽이 있죠. 기술 쪽은 원래 건설 쪽이 건축, 토목, 플랜트, 그리고 이제 경영 지원 이렇게 채용이 되잖아요. 그 큰 틀에서 이제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쪽에 다양한 문과 쪽 직무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경력 사원도 따로 뽑고 있습니다. 자소서 항목을 볼게요. 자소서 항목이 첫 번째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인데, 지원 동기는 기업 지원 동기하고 직무 지원 동기가 있어요. 일단 기업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회사에 대체 왜 가고 싶은지 그걸 먼저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땡땡땡 기업에 이런 부분에 함께 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로 먼저 던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총론과 강론 흐름으로 적으면 좋겠죠. 땡땡땡 기업의 총론적인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한 특히 이런 느낌으로 좀 구체적인 어떤 이 회사에 자랑할 만한 부분들을 풀어내시면 기업 지원 동기가 완벽하게 만들어지고요. 사실 기업 지원 동기는 좀 요식행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채용 담당자가 기업 지원 동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분석을 바라겠어요. 그래도 고백은 하고 사귀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되는데, 그런데 좀 보면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무 얘기부터 써야 된다니 뭐 공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소서는 특별한 형식을 쓰는 것보다 기본적인 형식으로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 동기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왜 지원했는지부터 풀어내는 게 채용 담당자가 어떤 고민 없이 지원 동기를 썼구나라는 걸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고민하게 되면 읽기 싫어지니까 고민 없이 딱 지원 동기로 명백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풀어내시면 돼요. 다만 또 기업 지원 동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를 쓰는 거겠죠. 그런데 꼭 상생이나 뭐 ESG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내가 ESG 하는 회사는 다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회사의 맞춤형 얘기들이 아니죠. 마치 제가 누구한테 고백할 때 나는 머리 긴 여자 좋아하는데 네가 머리가 길어서 좋아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핏한 얘기를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면, 직무 지원 동기는 정말 경험에 기반해서 써야 돼요. 대학 시절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업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심도를 구체화시켰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그 업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적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런 건데, 이게 여기서 얘기했던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같은 거를 따라가야죠. 제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낸 다음에 관련된 키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업 지원 동기를 풀어내고, 그 후에 직무 지원 동기도 같이 풀어내면 되겠죠. 이게 1000웹바이트니까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서 한 800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 이걸 갖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인데, 일단 이거는 직무 역량 항목인 거죠.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들을 타이트하게 풀어내면서 전문성을 어필하는 건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트하게 경험을 나열하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험들이 있을까요? 중고시임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대외 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뭐 데이터 역량, 업계 관련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500자일 때는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직무 경험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고시임이나 인턴 같은 경험을 쓰면서 직무 경험을 통해서 업무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걸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 7, 800자일 때는 이거 500자 하나에 다른 역량을 또한 뭐 2, 300자 정도 써서 두 가지를 소제목을 구분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스토리적인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재상 항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조가 명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나의 어떤 역량을 하나씩 어필하면 되는 거죠. 열정을 발휘했던 경우에는 열정을 쓰시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필해야 되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항목은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갈까라는 궁금증에 보게 되겠죠.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명확해야 뒤를 볼 만한 어떤 흡입력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이상의 분량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걸 타이트하게 풀어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군법은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엔 그럼 뭘 써야 되겠어요? 직무 역량 항목인데 아무래도 관련된 업무 경험이 제일 좋겠죠. 인턴이든 중고신입이든 그런 걸 위주로 풀어놓고, 그런 게 없다고 해도 관련된 어떤 대외 활동이나 이제 프로젝트 경험 그런 걸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사후 포부에서 일단 커리어 플랜적인 부분으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입사후 포부는 세 가지로 구성하는 거예요. 바로 두 가지로 뭔가를 던져야 되겠죠. 입사 후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러한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로 던지고, 그 다음에 입사 후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단계적으로 쓰는 건데, 입사 후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고 저런 업무를 저렇게 수행하고, 그리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게 그래도 한 3문장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입사 후 커리어 플랜은 해당 직무에만 맞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뭐 팀의 화합을 추진하고 열정을 다하고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읽어봐야 될 이유가 없죠. 정말 맞춤형 직무 커리어 플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분량을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경험이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입사 포부 구조에서 커리어 플랜 부분을 이제 역량을 적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내고 싶다라고 이어나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항목은 이제 한 줄 자기소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특별한 이유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게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두서없이 표현한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항목 중에 스토리텔링 항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흡입력이 있으면 읽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00자 정도 된 스토리텔링 항목을 그대로 붙여 넣으면 제일 좋겠죠. 자, 마지막, 현장 근무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어떤 노력을 통해 극복할 계획인지.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얘기를 써야 되겠죠. 현장 근무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로 우려가 되는지, 주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이라든지, 민원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납기라든지 아니면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포인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건설사 다녀봤지만 건설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과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자세하게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룡건설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요즘같이 어려운 건설사 취업에 있어서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